61번. 요거는 상입니다. 상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일단 보기를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다 물어봤고 반품에 대해서 좀 빡시게 문제를 구성했다. 지나치게 문제를 구성했는데 60번 때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50번, 60 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제가 전체 풀스토리를 또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분개를 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 팔았을 때 상입니다. 상. 500개 곱하기 100개에서 현금으로 팔았다 돼 있죠. 현금 5만원. 매출 5만원 하고 매출 원가를 인식하죠. 원가 50이기 때문에 500 곱하기 50에서 25,000원.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다. 재고자산 25,000원. 그리고 결산일로 봤을 때 10%가 반품될 거라 예상된다. 그게 10%가 이제 50개가 되겠죠. 500개 곱하기 10%니까. 그럼 이제 매출 까는 것도 알고 여기다 환불부채 쓰는 것도 합니다. 매출 원가도 까는 거 알아. 그리고 여기다가 반환 제품 회수권 쓴다는 것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구성했다. 어쨌든 10%만큼 반품되는 거니까 10% 까는 거지. 5만원 곱하기 10% 5,000원. 25,000원 곱하기 10% 2,500원. 거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한 건데 그 뒤에 이제 실제 반품된 건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 보니까 반품이 됐고 또 반품된 것 중에 또 팔았대. 아우 빡시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아무튼 뭐 말이든 초든 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이제 초로 합시다 그냥 스토리상 이만큼 했고 요만큼 했고 그리고 여기서 1월 15일 날 우리는 실제로 이제 반품이 됐습니다. 30개가 30개 곱하기 100원에서 3,000원 돈이 나가는 거지. 실제로 반품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30개 곱하기 100원. 우리가 환불이 될 것 같아서 환불 부채를 잡았는데 환불이 됐잖아. 그럼 환불 부채가 사라지는 겁니다. 돈 나갈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액 다 사라지진 않는 거지. 일단 일부분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또 30개가 반품됐으니까 이번엔 또 뭡니까? 이거 아까 이거 했을 때 현금 나갔고 걔도 날라가겠지. 재고자산도 그만큼 또 바뀌는 것이죠.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바뀝니까? 재고자산이 1,500원. 왜냐면 30개 곱하기 50. 똑같지 뭐. 재고가 들어왔잖아. 이것도 써드리면은 30개 곱하기. 재고는 원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50. 이제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요. 일단 안 풀게 돼요. 실제 시험장 가면. 그래서 여기 반환제품 회수권. 재고자산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만큼 회수했으니까 이제 권리가 소멸되는 거지. 반환 제품 회수권. 재고 2,500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1,500원만큼 이제 우리가 재고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팔았대. 짜증나. 30개 다 팔았다 이게 전부 다 30개. 그럼 자리가 없으니까 나머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쭉 이어서 현금 하고 30개 곱하기 60에서 1,800 하고 여기다가 매출 또 추가로 인식하고요. 매출 인식했으면 이제 또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매출 원가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우리 30개인데 원가는 50원이기 때문에 어렵다. 곱하기 50해서 1,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답을 하면은요. 매출 총액부터 하시면은요. 매출 총액. 물론 분기를 다 쫓아가도 되지만은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매출 부분이 자리가 없네. 여기다가 정리해야 되겠다. 매출부. 매출 원가 부분이 있는데 분기는 그냥 쭉 보여드렸고 그래서 개념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500개 팔았고 100이고 90%만큼 왜냐면 10%는 반품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있지. 실제로 물건 팔았을 때 1,800원 요만큼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추가로 매출 인식하고 매출 쪽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6800
물론 헷갈리면 이제 분기 쫓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원가도 500개 곱하기 원가는 50이고 90%. 왜냐면은 10%가 반품 될 거로 예상했을 때 매출원가 깠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매출원가 실제 팔았을 때 1,500원. 이거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요,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해도 시험장 가서 안 풀게 됩니다. 24,000. 그 매출 총익은 정답이 1번인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지 맞고, 그 매출원가 틀렸고 24,000이고, 매출액은 이미 했지만은 또 46,800이고, 환불 부채 잔액은 분기를 봐도 그렇고 개념을 해도 그런데 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환불 금액은 요걸 얘기한 거잖아. 여기가 이제 5번인 것이죠. 3,000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장 가면 어차피 안 풀게 됩니다. 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상 문제입니다. 상. 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62번 가겠습니다. 됐나? 요거는 제 책에는 있는데 강의를 안 했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책에는 또 없어요. 없어. 왜냐면 시험이 안 나오니까. 보통 종업원 급여는 이제 퇴직급여만 나오니까 그것만 딱 다른 책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집어넣고, 요거는 제 책에는 또 있는데 그냥 책에도 뺐으면은 덜 마음이 아플 텐데 책에 넣었는데 강의도 안 했어. 물론 다른 책에는 또 없습니다. 보통 없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넣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제 책에 있는 예제 수준에 그대로 낸 건데, 사실상 상황이 이겁니다.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 맨날 퇴직급여만 나오다가 200명 종업원 있는데 1년에 보시죠. 뭐 7일 근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유급휴가가 뭐냐면 유급휴가가 집에서 쉬는데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 유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는 집에서 쉬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휴가,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휴가는 유급휴가죠. 집에서 쉬어도 다 월급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 1년에 7일의 유급휴가가 있고요. 2월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먼저 소진한 단기 거를 먼저 소진한 후에 2월분 작년 거지, 그렇죠? 전기 거를 사용한다. 이거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후입선진법 이런 개념이죠. 단기 거 먼저 쓰고 전기 거 못 쓴 거를 쓴다. 뭐 이런 거예요. 1년에 7일의 휴가가 제공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1년 말 현재 종업원당 미사용된 유급휴가가 있는데 평균이 5일인데 X 2년도 중에 160명은 7일 이내, 40명은 평균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거로 예상이 된다. 일당은 10원이다. 그리고 1년 말에 종업원 급여 얼마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X 1년 말에 차변의 급여,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급여, 부채거든요. 미지급 비용으로서 부채인데,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면은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지금 휴가가 7일이 주어진 거야. 여기도 7일이 주어진 거야. 안 쓰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1년도는 2월이 된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200명이 있는데 지금 160하고 40명이 따로 있거든요. 자료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이거 안 쓴 거, 여기 돈 줄 의무가 있지 않냐. 부채 잡아야 되지 않냐. 미사용분. 미사용분에 대해서 부채를 인식한다. 물론 그 부채가 이거 말하는 것이지. 미지급급여. 왜냐면 돈 줄 의무니까. 사용 안 된 거는 내년도 2월 되는 건데, 어쨌든 휴가 자체가 지금 돈입니다. 왜냐면 내가 집에서 살고 돈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얼마만큼이 2월 되는 거냐 찾는 겁니다. 얘는 7일 이내에 휴가를 쓸 거라고 예상되냐.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후입선출법이잖아. 단기 거 쓰고 나서 쓰는 거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 쓴다 이거 휴가를 평균적으로, 또는 뭐 4일 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사용분에 대해서 돈 줄 의무가 없는 거지. 왜? 소멸됐으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소멸된 거지. 여기는 부채 인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11일에 휴가를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단기 거 7일 쓰고 4일이 뭐요? 4일 거를 또 땡겨 쓰는 거지, 요거. 여기서 4일 부분은 우리가 돈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40명 곱하기 4일 어떻게 난 거예요? 11일 빼기 7일. 왜냐면 단기 거 7일 쓰고 나머지 전기 거 4일 거를 땡겨 쓰는 거니까
요 4일분에 대해서는 돈 줄 의무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아우 어렵다. 1당은 15원이래.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뭐 우리 예제도 똑같이 있는 거 책에는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항의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차변의 급여 2,400, 돈 줄 의무에서 2,400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요 미사용물에 대해서 돈 줄 의무가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제랑 숫자 빼고는 뭐 똑같은 건데 하도 뭐 안 나오니까 보통 다들 강의 안 하죠. 상입니다. 어쨌든 상입니다. 책에 없거나 강의 안 하기 때문에 상이다. 정답은 얼마야 그러면 2,400에서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분법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지. 당기손익이기 때문에 제가 지분법은요. 관계기업 투자 주식 금액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건 지분법 손익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A가 B에 주식을 샀는데 이제 당기손익 여기서 이제 당기손익 관련된 거 이거밖에 없네. B사의 당기손익 곱하기 지분을 하고 끝 3천. 아 썰렁하다. 관련된 B사의 당기손익이 없어. 그래서 지분법 이익이 B사의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이익인 거잖아요. 기본 컨셉이. 그래서 나머지 뭐 배당 뭐 이런 거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에 투자 주식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취득할 때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물어봤어. 그때는 30주 곱하기 5천 취득할 때 투자 주식 처리하고 쭉 보시면 이제 배당 잘 읽어봐야 됩니다. 관세가 한국의 주식을 산 거야 지금. 관세가 한국으로부터 주당 400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30주 곱하기 4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자체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관계기업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관세가 받은 거잖아. B사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받은 거니까 여기다 또 지분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차변의 지분법 이익 대변의 관계기업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차변의 관계기업 주식 대변의 지분법 이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계기업 주식을 늘려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지분법 공부한 사람한테는 하, 공부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상이지 뭐. 지분법을 제낀 사람들도 많거든요. 문제가 길고 풀이가 길다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요령으로 했었죠. 이거는 어쨌든 공부한 사람은 하입니다. 하.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64번. FBPL 쪽 주식 쪽입니다. FBPL 쪽은 제가 주식 나오면 무조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밖에 낼 게 없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원가 포함해서 이만큼 취득했다. 그럼 이거는 거래원가는 비용이니까 비용이잖아요. 이거지 거래원가는 별도로 비용이다. 그럼 이제 취득원가는 4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한 주당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필요하니까. 그럼 얼마야? 800원. 한 주당으로 치면 이제 800원입니다.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4월 1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인데 날짜가 3개죠. 이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처분하고 이런 거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처음에는 거래원가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영향이고 그 다음 뭐 취득할 때는 당연히 당기손익 영향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했고 50 중에 30주 처분했고 20주에 대해서 이제 평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30주 곱하기 처분가 빼기 직전 장부가인데 이미 장부가 단가 구해놨죠? 800 이렇게 해서 플러스 3,000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익이고요. 남은 20주는 평가 들어가는 것이지. 역시 공정가치 빼기 직전 장부가인데 직전 장부가는 여기서 뭐 취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마이너스 2,000에서 이거는 이제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감하면은 걔가 정답. 마이너스 500, 200,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중 정도. 하하기도 애매하고 중도 애매하고 하중 정도 뭐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65번 가겠습니다. 금융상품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자기 지분 상품. 이게 자기 주식이잖아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이 차분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인데 금융자산이 아니라 기준수에 뭐라 되어 있겠습니까? 자본 차감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본에서 차감해라. 이렇게 기준서에 써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주식 취득이니까. 금융자산 말했잖아. 제가 금융자산은 현금하고 각종 채무, 주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주식 들어갔다 주식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 주식 산 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한 주식 우리가 취득한 거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자본 조정이고 자본 차감입니다. 금융 상품의 어떤 정의. 제가 금융 상품의 정의 나면은 이거 어차피 뭐 나온다고 치면은 그냥 맞는 문장은 나올 것이다 했는데 뭐 틀리게 나올 건 없죠. 한쪽에 금융자산, 다른 쪽은 금융부채나 지분 상품이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우리 금융부채하고 금융자산 할 때 요 단어가 요 문장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책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구분할 때 이거 이제 파생상품 쪽이지만은 요령을 하자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한 어떤 권리다. 유리 권리. 권리는 금융자산. 만약에 불리한 조건의 의무다. 금융부채. 이렇게 썼죠? 불리한 조건의 의무다. 금융부채. 이거 파생상품 쪽이니까 우리가 더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할 의무기 때문에 의무니까 부채 받잖아. 4번은 뭐 뻔한 얘기 써놓은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문장. 실질하고 정의를 잘 고려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잘 분리하라는 아름다운 얘기.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 읽어보면 뭐 뻔한 얘기입니다. 실질을 정의를 잘 따져가지고 세 개 잘 분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 2, 3, 4가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중하 정도? 중하 정도 되겠네. 이거는 그래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현금흐름표. 그러니까 요번에 말문제 특징이 이상한 문장들이 들어갔는데 걔가 또 답이야. 그런 게 좀 다른 때랑 좀 다릅니다. 문제 구성이. 보통 이제 새로운 문장이 들어갈 때 걔가 보통 답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당비 2번입니다. 종속기업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B사를 갖다가 종속회사, 종속기업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배력을 획득하고 상실. 그럼 이거는 이제 주식을 취득한 거고요.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 거고 주식을 이제 처분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자산의 취득, 각종 자산의 취득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활동으로 가는 겁니다. 통법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 1번은 뭐 당연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한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좀 이따 하고 4번은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게 매출 쪽이잖아요. 매출 쪽은 당연히 영업활동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알고 있죠.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 재무활동. 이것이 비연금 거래잖아요. 얘는 주석기재 사항이지. 그렇죠? 주석기재 사항이죠. 중요하면 주석기재 사항이지. 현금흐름표는 제외한다. 주석이기 때문에. 3번은 또 뭔데? 이걸 부연 설명해야 되나? 3번은 우리 고급 회계 쪽인데 기능통화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기능통화는 뭐 제가 물론 말한 게 정의인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이 통합니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기능통화가 원화가 되겠죠. 아무튼 고고고. 그 외화의 뜻은 뭐냐? 뭐 부연 설명하는 건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가 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능통화가 거의 다 원화고 외화는 우리가 수업 목적은 달러가 되겠지. 아무튼 기능통화 이외 통화 외화인데 환율을 적용해서 기능통화로 적용한다. 당연히 처음 봤으면 이런 거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기능통화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는 다 기능통화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쨌든 궁금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러시아에다가 개새끼들 개새끼 푸틴이 핵폭탄을 날릴 것 같아.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우리 시험도 못 보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푸틴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아무튼 그 러시아에다가 러시아 왜 나왔지?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를 수취하기로 한 거야. 이때 당시 환율이 달러당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재무제표에 환산해서 10만 원으로 재무제표 표시해라. 왜? 재무제표는 기능통화로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통화라고 하는 여기서 원화, 외화가 이제 달러가 되겠죠. 그 환율 때려가지고 재무제표를 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원화로 다 표시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니까 말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 아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기능통화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을 통하고 외화가 기능통화 이외에 통하고 재무지표는 다 기능통화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중상이죠. 처음 보는 문장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 문제 어렵다 했었습니다. 이번에 계산은 쉽지만 재무에게는 이거는 67번은요 하에 가깝죠. 결산 전, 승인 전, 주총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어졌는데 결산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이겁니다. 적립의 반대가 이입이잖아요. 적립의 반대 이입.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적립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잖아. 제가 오른쪽 주머니를 왼쪽에 집어넣는 게 적립이고 왼쪽 주머니 오른쪽에 집어넣는 게 이입이다. 적립을 취소하는 거다. 그럼 얘는 뭐요? 늘어나는 거지. 요거 삼각에 마이너스죠. 현금배당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밑에 두 개는 뭐요? 차변의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의 주식 할인만한 자금, 대변의 현금이고 여기는 반대죠. 이거는 대변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 차변에는 이미 적립금이고 해서 이거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느는 겁니다. 43,000원에다가 더하기 빼기 해서 하시면은 그게 정답.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입 제가 설명했는데 난 이입을 까먹어서 그럼 틀리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주제 자체가 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입니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자본 차감 항목 세 가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공통적으로 다 차변 항목입니다.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그거 다 대변에 보낼 수 있다 했었죠. 어쨌든 뭐 특이한 문제지만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중 정도 되겠네. 하중. 이거는 너무 쉬워서 뭐 그래도 풀어야지. 이건 뭐 그냥 뭐 하지 하. 이거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누적적 완전차가 제가 배당할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누적적 완전차가 됐는데 딱 그 케이스죠. 먼저 X년도에 설립했고 항상 똑같죠. 그다음 쭉 배당을 안 줬다가 이제 4년도 3월에 주총 열어서 줬다. 그러니까 단기가 X 3년도고요. 단기 이전이 X 1년도 2년도입니다. 우선주 주고 이제 보통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본금부터 계산하면은요. 해봤더니 자본금이 얼마더라? 15만 원, 10만 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때린 것이죠. 누적자 옛날에 배당 못 준 거 주겠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자본금 곱하기 배당률. 다만 2년치 못 줬으니까 곱하기 2를 때려가지고 하시면은 10만 원이 나옵니다. 완전 참가자 전체 파이는 38,000원. 그럼 자녀 배당금 28,000원. 이 자녀 배당금을 자본금별로 안 분 25만 원 분에 10만 원. 이것이 우선주 너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야 해서 11,200원. 두 개 더해 21,200원이고 여기를 물어본 것이죠. 만약에 보통주 물어봤다. 그럼 38,000원에서 이거 빼주시면 나머지가 해봤더니 16,800인데 어쨌든 우선주 물어봤으니까 4번 하입니다. 하입니다. 이제 가장 배당금 쪽에서 출주확률이 높은 게 딱 그게 나온 거니까 하입니다. 69번 이거 뭐야?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69번 하에 좀 더 가까운데 뭐 하중 정도 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설립일날 보통주를 물어봤어. 뭐 질문 자체가 특이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런 것이 뭐 엄청난 응용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기초에 보통주 X 여기 물어본 거고 그래.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했네. 생큐네. 시가 이하의 유상증자가 아니네요. 7월 1일날 400주. 그 다음 무상증자 실시인데 기존 주주한테 실시하는 거니까 곱하기 1.1 곱하기 1.1에서 정리하면은 여기는 뭐 440주고 1.1x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나왔고요. 기본주당 순이익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자. 기본주당 순이익이 200인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익수 할 때 월화 계산해야 되겠죠. 뭐 12분의 6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 했을 때 1.1x 이 부분이요. 더하기 220주가 나와. 됐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분해 그 다음에 보통주 기속 단기순이익인데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우선주 얘기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거잖아요. 단기순이익 빼기 우선주 배당금인데 없어. 그럼 X값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X가 천주가 나와. 그러므로 X는 이제 천주고 이런 거는 이제 하중 정도예요. 하중. 이런 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중 정도 됩니다. 하중 정도. 이런 거를 응용 문제라고 하면은요. 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는 응용이 됩니다. 70번.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지. 하입니다. 하. 심지어 취득가도 주어졌어. 만기 4년이고. X년 초 1년 말. X년 말에 상각원가 장부가 물어봤죠. 2년 말, 3년 말, 4년 말입니다. 상황을 정리합니다. 액면가 10만원 있고요. 표시자율 7%에서 7,000원. 친절하게 취득가가 줘줬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캐시플로우로 갖고 현재가치 하려고 했는데 취득가가 줘줬어. 그래서 주어질 때가 은근히 있죠. 그리고 요거 상각원가. 공정가치 전혀 필요 없지. 원래 상각원가 직전금융자산 AC 금융자산인데 공정가치 안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하면 되겠죠. 야 이거는 틀리면은 진짜 맞출 게 없다. 그래서 92539 어떻게 90490 곱하기 1.1 빼기 7,000 곱빼기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3번이고요. 이건 당연히 하입니다. 하. 이제 죽음의 원가 관리입니다. 원가 관리 얼마나 어렵게 나는지 보시면 알겠지. 제가 볼 때 한 반은 어렵고 반은 무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시죠. 71번 정상 원가입니다. 이거부터가 일단 꼬아놨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뭐 중상 또 상 정도에 가까운 어려운 문제. 쭉 보시면요, 뭐 항상 정상원가는 개별원가랑 섞이고 있죠. 총원가 비례변법이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 전에 잔액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제 총원가 비례변법 할 때 헷갈리겠지만은 뭐예요? 원재료 아니거든요. 요 세 개 비율로 안분했던 겁니다. 그게 놓치면 이제 쫙 다 틀리겠지. 그래서 이제 배부 차이가 과수 배부 나왔고 조정 후에 기마정. 오케이. 문상인지 알겠어. 여기가 이제 조정 전 배부 차이 조정 전이죠. 배부 차이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배부 차이 조정 후 여기를 물어본 것이죠. 우리 총원가 비례분법 할 때 아까 말했지만은 기말 제공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합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전 여기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겠죠. 그래서 여기 조정 전 비율 9만원, 23만원, 68만원 합계를 해봤더니 딱 떨어졌던 것 같은데 100만원 딱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이 딱딱 아름답게 떨어지지. 9%, 23%, 68%. 그 다음에 과수 배분액. 그럼 이제 우리가 배부액을 실제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제조간접비를. 그러니까 과수 배부니까 늘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액이 더 적으니까 실제보다 더 적으니까 배부를 실제로 바꾸려면 늘리는 거지. 여기가 이제 15만 원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율을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뭡니까? 기말 재고자산. 어쨌든 한번 다 해볼까요? 전체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과 상관없이. 그럼 15만 원 곱하기 9%. 다 해볼까요? 그냥 15만 원 곱하기 9% 하면은 해봤더니 이제 13,500이고요. 15만 원 곱하기 23% 하면은 34,500. 아 어렵다. 15만 원 곱하기 68% 10만 2천이 나옵니다. 그럼 조정으로 물어봤으니까 일단 다 더해. 요거 더하기 요거 했더니 10만 3,500이 나오고 요것도 일단 한번 전체 풀스토리를 다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더했더니 이게 나와. 그래놓고 질문은 또 질문이 또 뭐요? 얘네들이 아니라 기말 재고자산이야. 질문 자체가 또 짜증나는 거지. 열심히 다 했는데 함정 잘 피해가지고 잘 했는데 여기서 또 틀릴 수가 있지. 왜냐면 기말 재고는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T계정 생각하시면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상이야. 상입니다. 이거 상. 여기 이제 원재료가 있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세 가지잖아.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원재료 여기 있는 기말 원재료하고 이거 원래 어차피 이거는 배부 차이 조정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어렵다 풀기 전에는 그냥 그런 거 했는데 또 막상 제가 또 푸니까 이거 상이네 상 이거 상입니다 다 더하시면은요 71번에 4번이 나오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바다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으니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원가 관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하는 거지 그러면 제 이번 케이스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떨 때는 원가가 쉽고 어떨 때는 재무가 쉬운 거니까 대충 딱 스캔한 다음에 야, 이번에 어디부터 풀어야겠다 이제 그런 플랜을 짜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쉬운 게 많이 보이질 않는데 72번 이것도 할 줄은 아는데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이제 이것도 중상 아마 상에 가깝습니다. 상에 가깝다. 상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할 게 많아. 왜냐면은 평균법에 따라서 막 주어졌어. 완성 판사량. 선인선치법 완상량에 비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다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질문 자체는 선인선치법 기마적. 이야, 그래서 원가부터 푼 사람은 완전 망한 것이죠. 일단 평균법.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반은 쉬워. 근데 이제 반이 좀 체감 난이도를 확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장 가서는 이런 걸 다 발라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딱 보고 야 이거는 내가 풀 게 아니구나. 질문 자체가 와닿지가 않잖아. 그럼 좀 쉬운 것부터 막 골라 풀다 보면 종치고 그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거 없고 모의고사 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기초 한번 해보자. 400개 어려운 문제. 이것도 상에 가깝다. 투입 완성 1000개 기말 500개고요. 완성도가 안 나왔어. 그래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또 막 여기저기 막 분산됐어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900인데 모든 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럼 이제 제조원가 묶어서 하는 것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관 재비 다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거기 때문에 평균법은 어떻게? 1000개. 여기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제 X로 합시다. 완성도. 퍼센테이지, 진행률, 완성도죠. 여기가 500X잖아. 평균법은 아시죠? 기초정품을 단기 착수로 간정한다. 그러니까 단기에 이만큼 착수해서 완성, 미완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500X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1000 더하기 500X 그것이 주어진 건 아니고 완성품 원가 일단 지워야 되겠다. 여기를 좀 지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단가 나왔으니까 또 해야지. 이거 4개 다 더합니다. 평균법이니까. 그렇죠? 기초정품 더하는 거잖아. 그 제조원가 다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4개를 다 더해. 다 더해봤더니 걔가 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저쪽에 900. 이야 정말 센 문제다. 정말 짜증나는 문제네. 그래서 일단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 나누기 117만 원 수량 1000개 자리가 없어서 좀 빡빡한데 500X 그것이 단가 9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계산기 막 두들기면 X가 나오겠지. X가 0.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0.6, 6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찾았어.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도 또 하래. 야 세다 세. 선인선출법 또 하래. 두 번째 풀다가 이제 많은 거지 이런 거는. 야 이거 풀다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 완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미 구해놨죠? 60%. 그 다음에 선인선치 뽑으니까 얘를 쪼개는 것이지. 기초분 400개 하고요. 단기 착수분 700개입니다. 쪼개는 것이고 역시 제조원가 묶어서 하는 것이죠. 700개는 쉽잖아. 700 단기 착수에서 단기 완성 알고 있죠? 이거 뭐 지금 뭐 시험 임박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림 같은 거를 뭐 안 그래도 다 알아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제 모르니까 뭐 y라고 칩시다. 완성도를. 그러면 여기는 뭐 400 곱하기 1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5, 6, 30에서 300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완성품 환산량에 비해서 300개가 더 많다. 그럼 여기는 완성품 환산량 나온 거잖아. 아까 0.6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0.6을 때리면은 1300개. 그럼 여기 몇 개? 그럼 여기는 이제 1000개가 되는 것이죠. 숫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디가 이상합니까? 어디가 이상한가? 어디가 이상한가? 400, 600이네. 여기 내가 내 숫자를 잘못 봤네. 여기가 600, 그렇죠? 1100. 제가 제 숫자를 잘못 봐서 못 알아먹겠네. 100. 여기 1000개, 여기 1300개고 300개 더 적은 거니까 여기가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기말제곱품 원가야. 사실 y도 구할 수 있지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완성판사량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집어넣어야지. 금액 할 때는 우리 선입선출법 할 때는 기초정품 제끼는 거잖아요. 이거 집어넣는 거지. 이거 더하시면 얼마야? 80만 원이야. 80만 원. 단가 했더니 80원이 나왔어. 800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끝났네. 기말정품이니까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83, 24만 원. 정답은 72번 원. 정답은 1번. 이것도 상입니다. 상. 이게 상이 아니면 상이 될 게 없지. 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뭐 y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었네. 뭐 괜히 막 구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재무가 쉬운 만큼 또 원가는 빡시게 어렵게 됐는데, 그런 거를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골라서 막 쉬운 거 골라서 푸는 것도 다 실력입니다. 73번 갑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쉽죠. 제가 순실현 가치법 했을 때 판매량을 하지 말고 생산량을 한다 했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그렇게 한다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하에 가깝습니다. A 제품 있고 B 제품 있는데, A 제품은 바로 판매되고 B는 추가 가공을 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것이지. 없고 여기는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단위당 추가 가공가 여기를 이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를 이제 그냥 편의상 NRV다라고 적겠습니다. 순실현 가치고 요 비율 갖고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것이죠. 어차피 판매량을 제낀다. 그거 빼고는요, 그냥 딱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중 정도 되겠네요. 하중. 그래서 이제 400개 곱하기 순실현 가치가 이제 추가 가공 이후에 이익이잖아요. 250. 그리고 더 이상 비용이 없죠. 그렇게 해봤더니 얼마야? 100만 원 나옵니다. 여기는 6,000개 생산량을 하는 건다 있었습니다. 몰라. 판매량은 모르니까 X가 넣고, 비율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그 다음 결합원가가 전체 80만 원인데 B가 48만 원이고, 여기는 60%잖아. 여기 40%고, 여기도 60%고 40%거든요. 비율이. 어차피 NRV 순실현 가치 비율만큼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요거 나누기 0.4 하시면 돼. 100만 원 나누기 0.4 그러면 250만 원 전체 금액. 그냥 모르면 여기를 y라고 놓고 y 곱하기 0.4가 1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결국 이제 100만 원 나누기 0.4가 이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150만 원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150만 원. 그러면은 x 값이 구해지겠죠. 73번은 이제 그렇게 하면 x 값이 10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하에 가깝다. 이런 거는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생산량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74번. 74번은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뭘 고민 많이 했냐면 이걸 강의 때 해 말어. 계속 마음이 바뀌고 결론은 안 하기로. 이건 감손이거든요. 감손은 어떤 놈이냐면은 회계사 2차 시험에 2020년에 한번 나오고 그 전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막 내고 뭐 하는 건데, 이 감손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안 했습니다. 공손 아니야? 감손입니다. 근데 나는 궁금해. 감손. 이거는 저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오프라인 때 따로 질문, 아니면 온라인 때 질문하. 온라인 때 질문하면 제가 대책이 없는데, 제가 뭐 이거를 쓰려면 한 아무튼 이건 이제 증발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 안 할까.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가르쳐 드려 말이요. 가르쳐 드리는 순간 30분짜리입니다. 증발인데 이거 저한테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하세요. 이런 거는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 감손 쪽이 나오는 거는요, 아무튼 안 풀어도 된다. 우리 공손이 아닙니다. 감손 증발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제끼시면 돼요. 안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끼시면 돼요. 이거는 쉬운 거지.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 원가하에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다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비, 기초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비에서 전부 원가 하에 영업이익이 있다. 그래서 요놈에 비해서 얘가 62,500원이 더 크다. 뭐 62,500원 차이가 난다 이거고, 단기 설립했으니까 기초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도 틀려주면 안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기초가 없고 생산량이 3,000개, 판매량이 첫 줄에 2,500개 나와 있죠. 기말은 500개고, 또 기초 없고 기말 500개다. 곱하기 단가하는 거잖아요. 단가 어떻게 내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고정 제조간접비 X겠죠. 이 전체 고정 제조간접비를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죠. 3,000개로 이렇게 생산 시점 나눠가지고 단가가 나고,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은 62,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면 이제 X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네모 박스 부분이 이제 125고 이제 X가 그러면은 375,000원인가? 네, 맞네. 375.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써놔서 그렇지.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풀어야 돼. 합이다. 하. 이런 걸 응용됐다 하면은요, 진짜 공부 진짜 안 한 거고, 응용된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76번. 특별 주문인데, 이거는 그래도 중정도는 해주죠. 중정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결국 이제 제조원가 판관비인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지. 여기 제조원가 판관비의 50%가 고정비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변동비잖아. 고정비는 비관련 원가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제 변동비가 이거 고정비 있는데 둘 다 50%다. 우리는 변동비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변동비 단위당 원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게 지금 100개에 대한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1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00개 곱하기 단거라면 그럼 얼마야? 단거라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도 안 보인다. 얼마야? 1200? 1200.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절반이겠죠? 3만원. 이것도 뭐요? 100개 곱하기 단가라면은 300인가? 300. 이렇게 되죠. 우리는 때는 그 단가가 필요한 겁니다. 단가.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고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한데, 일단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비관련 원가니까 특별한 언급 없으면 걔는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쉬운 거야. 그 다음에 특별주문할 때는 유유 생산 능력이 있으면은 기회비용이 없다. 유유 생산 능력이 없으면 기회비용이 있다.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특별주문할 때 영업이 미친 영향이니까 특별주문 수락 시 증분이익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주문 수락 시 증분이익은, 그래서 이제 50개를 파는 것이죠. 판매 단가는 1,800입니다. 변동비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1,200 그리고 300.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변동 판관비 중에 20%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80%는 발생하는 거잖아. 곱하기 0.2 때리면 안 되고 0.8을 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18,000 플러스. 이거는 뭐 중하 정도 된다. 중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 판관비를 변동비, 고정비 쪼개는 거 우리 책에서 다 봤었거든요. 그런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네 문제 남았다. 쉬운 문제다. 이제 갑자기 마음 편해지네. 잠깐만, 이제 네 개. 요거는 쉬운 문제죠. 이제 잔여익 하나만 해봅시다. 잔여익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누가 가장 크냐, 뭐 단순한 문제거든요. 잔여익 A 하나만 해봅시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도 A 하나만 해봅시다. 잔여익 그냥 공식 집어넣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빼기 자산이지 투자이익이죠.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A가 얼마가 나왔냐면 135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잔여이익은 이제 A가 이렇게 나오고, B, C, D는 결과만 써놓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풀 이유가 없지. 그냥 써놓겠습니다. 누가 1등, 2등, 3등, 4등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투자 수익률도 A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나누기 투자이익입니다. 그 자산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걔가 28%가 나와. 나머지도 그렇게 쭉 다 하시면 똑같은 패턴을 하시면은 여기가 뭐 25%, 27.5%. 물론
시험장 가서 이걸 다 구해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그거 어디 있어 시간이.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것만 딱딱딱 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자녀이익은 A가 가장 크고 자녀이익 A가 가장 크고 맞죠? 투자 수익률은 C가 가장 크다. 투자 수익률 누가 가장 큽니까? 이것도 A가 가장 크네.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하입니다. 이런 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돼. 하. 세 문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까처럼 그 투자 수익률 자녀이익 가지고 단순 계산 문제가 은근히 또 실제 기출이 됩니다. 78번 CVP 문제죠. 다만 짜증나는 거는 두 개를 해보래. 두 개.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가 x를 넣는다.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 x를 넣는다. 변동비율 일정하다. 고정비 일정하다. 그렇게 해서 다만 두 개를 구해보래. 먼저 첫 번째 안전한계율입니다. 안전한계율. 걔는 이제 그림이 이거잖아. 이제 실제 또는 예산 매출. 차근차근 하면 언젠가 풀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BEP 매출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이고 실제 매출이 5천이 주어졌습니다. 야 그럼 우리는 BEP 매출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가 이만큼 분모, 이게 분자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전한계가 되는 것이고 꼭 구하고자 하는 BEP 매출을 X로 놓고 해보자. 한 다음에 매출 X입니다. 물론 BEP 매출이죠. 변동비율이 친절하게 나왔네. 36%. 그러면 변동비는 0.36X고요. 고정비 안 나왔네. 못해. 일단 못해. 다만 여기 또 보시면은요. 요 자료가 또 있어. 이걸 또 활용하셔야지. 이게 실제 데이터가 나왔잖아. 이거는 BEP 데이터인데 이제 고정비를 몰라. 요거 갖고 실제 데이터 갖고 왠지 고정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이제 5천이고 이거 실제 매출입니다. 변동비를 일정하기 때문에 곱하기 0.6. 고정비 몰라. 그래서 영업이익이 2천이다. 이걸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이 있지. 야 여기 법인세율이 있잖아. 근데 이게 영업이익은 이 자체가 세전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그 자체 이름이 세후고 영업이익 자체는 세전입니다. 세후 영업이익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세전입니다. 그래서 그다 법인세 고려하면 안 되고 그럼 고정비가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고정비 찾았어. 1200이 나왔어. 맞나? 예, 1200. 그럼 다시 이제 BEP 쪽 구하는 거 하는 본 게임으로 매출, BEP 매출, 변동비, 고정비는 안 바뀌니까 1200. BEP니까 영업이익 빵이죠. 그래서 BEP 매출액이 드디어 나온다. 해봤더니 1875. 여기가 이제 1875가 되는 것이고 분모는 안전한계를 5000이고요. 안전한계는 5000 빼기 1875이기 때문에 3125. 여기가 이제 3125가 나옵니다. 62.5%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고 하나 더 해래. 여기도 막 씌웠는데 하나 더 하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자입니다. 어려워서 중자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 중자. 중자 하니까 또 배가 고프네. 그래서 뭔가 중자를 법인세 차감 후에 영업이익 달성하기 위한 매출이다. 역시 구하고자 하는 거기다가 X를 넣는다. X 한번 써봤으니까 이번에 Y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뭐 그 Y라고 하는 거는 목표이익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되겠지. 목표이익 달성하기 위한 매출. 다만 세후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매출 X, Y, 그 다음에 변동비를 안 바뀌니까 0.36Y, 고정비 안 바뀌니까 1200이고요. 법인세율이 있으니까 0.8을 때려야지. 법인세율 20%니까요. 이렇게 한 것이 세후 2112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Y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0.8을 넘겨가지고 나누기로 하면 그렇게 더 하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고 그럼 걔가 6천이 나옵니다. 78번은 3번. 어려워서 3번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3번. 아니 3번이 아니라 중자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다. 79번입니다. 79번은 이제 1번입니다. 이건 이제 중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가든 재무회계든 말문제들이 지금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물론 답을 찾을 수는 있죠. 제가 이 검사 나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 나오면은 평가, 예평 내외할 때 평가. 그 평가 원가, 예평 내외인데 예방 원가는 불량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원가고요. 평가 원가는 불량품을 적발하려고 쓰는 원가인데 키워드가 제가 검사다. 검사. 테스트를 해야 적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요. 문장만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 설비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이다. 그럼 그건 예방한 거야.
일반 설비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면은 예방원가입니다. 불량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비 유지보수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검사 장비니까 이거 테스트랑 관련된 거야. 적발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야 검사 나왔네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답 나온 거고. 제품 수명지기 원가다. 제품 기획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그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맞죠? 원가 기획은 이제 목표 원가 쪽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기획 단계, 그러니까 제조 이전 단계, 제조 이전 단계의 어떤 혁신적인 원가 절감, 그게 원가 기획이잖아요. 목표 원가 쪽과 관련된 겁니다. 제조 이전 단계의 어떤 혁신적인 원가 절감, 어떻게 가치공학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원가 절감하겠다, 맞는 겁니다. 일단 5번 먼저 보면은 5번도 우리 책에 있는 것이죠. 박스로 막 되어 있는 건데 표준 원가는 차이 분석이 포인트잖아. 실제 원가랑 이걸 비교해서 어떤 차이 분석이 핵심이 된다. 원가 차이 분석. 다만 이제 카이제 이게 개선이잖아. 일본말 개선.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인 원가 절감. 이거는 이제 제조 단계에서의 어떤 점진적인 원가 절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원가 절감은 실제 원가 절감을 비교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이제 4번은 처음 보는 거지. 뭐 답은 나왔지만은 처음 보는 단어가 두 개나 있다. 적시 재고 시스템, 역류 원가 계산.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JIT 시스템이에요. JIT 시스템, JIT, JIT 시스템에서 Just in Time입니다. 제가 시간상 영어로 못해서 Just in Time. 그러니까 제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한 개념만 아시면 돼.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요가 딱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재고가 그럼 거의 없겠지.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에 맞춰서 우리는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야. 적시 재고. 적시의 재고를 만든다. 이런 거. 수요량에 맞춰서. 역류 원가 계산 또 뭐냐? 역류. 그쵸. 제가 지금 속이 좀 역류하겠다. 지금 토 나올 것 같은데 2시간 반 잤는데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신기하다. 역류 원가가 이제 거꾸로 원가 계산한다는 얘기야. 거꾸로 원가 계산. 그러니까 얘는 적시 재고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수유량, 그러니까 산출량이죠, 그렇죠? 산출량, 수유량에 맞춰서 이제 재고를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생산량이 수유량에 맞춰서 생산량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원재료 이제 구입량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의 원가 계산은 그 반대잖아. 원재료 구입하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생산량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원재료 구입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또 단순하다는 얘기가 이제 제공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야, 지금 저희 강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다른 강의가 있는지 몰랐네. 제공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제공품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생산량과 원재료에서 간단하게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그런 개념인데 뭐 간단하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설명한 거죠. 80번. 이거는 뭐 하중 정도 많이 봤던 문제 형태입니다. 종합예산 쪽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할 일이 많은 거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원재료 티계정을 그려. 날짜가 지금 4월, 5월, 6월이니까 저분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다. 마음이 쫓기네. 안 가시길래 쫓아냈네 내가. 여기 원재료 쪽입니다. 보통 이렇게 딱 보고 알아서 나가시는데 안 나가시. 제품 4월, 5월 마지막 문제입니다. 6월입니다. 이거 많이 풀었던 문제잖아요. 제품 문제 여기 기초 기만을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생산량입니다. 이제 판매량이고요. 여기도 생산량, 판매량입니다. 또 생산량과 판매량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역시 기초 기만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구입량이지. 구입량. 여기는 수입량. 수입량이 사용량이죠. 역시 구입, 투입, 구입, 투입입니다. 일단 뭐 기본 형태로 나온 거야 사실상. 차근차근 집어넣자. 질문 자체는 5월 달에 구입.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한 거지. 여기 구입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마지막에 단가를 10원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난 건데 단가를 미리 때리면 힘드니까 마지막에 때리자. 생산량 차근차근 1000개, 1200개, 15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하나 만들 때 이만큼이 투입된다. 사용된다는 얘기지.
1000 곱하기 2니까 여기가 2000kg. 1200 곱하기 2, 2400. 많이 봤던 문제 형태죠. 1500 곱하기 2에서 3000kg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많이 봤던 겁니다. 기말의 재료비가 다음 달 생산량이 필요한 게 결국 투입이지, 그렇죠? 또는 뭐 사용, 뭐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5%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투입 곱하기 5%. 뭔 소리요? 여기가 요 투입의 5%다 이런 얘기죠.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죠. 왜냐면 얘랑 같은 거니까. 뭐 항상 그런 패턴 나온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런 패턴. 그래서 2400 곱하기 5%에서 하시면은 120이고요.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5%, 3000 곱하기 5%하면은 150. 여기도 150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2430kg이 나왔고, 마지막 2430kg에다가 마지막에 단가 10원 때려서 24300 해서 이것도 뭐 하 정도 됩니다. 하중 많이 봤던 종합원가, 그러니까 종합예산 쪽 문제였습니다. 예, 늦었으니까 인사도 못하겠다. 예,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